그 국내 배터리 업체도 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선 그 주가가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LG화학은 거의 100만 원대 물가를 하고 있고 삼성 SDI는 뭐 70만 원대 초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0만 원대 후반인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적정한 주가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이게 일단은 멀티플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그 보통 뭐 코스피의 평균적인 PER을 보통 뭐 10배대로 보는데 10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금 2021년 실적 기준으로 LG화학 PER이 한 35배 정도 되고요. 35배. SDI는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사업이 계속 이제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익 레벨이 너무 낮아서 PER이 거의 90배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비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앞서가고 있는 CATL이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시장이 고밸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도 잘 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이제 훨씬 넘어서는 멀티플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적정하냐는 단순히 그 당해년도 PER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멀티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에 이익 성장이 가파를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PER도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고성장 산업에 대해서 몇 배 PER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제 제일 널리 좀 유명한 게 이제 PEG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제시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EPS 성장률에 비례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EG라고 하는 거는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것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EPS 성장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G가 1이다라고 하면은 EPS 성장률이, 그러니까 연간 이익 성장률이 한 10% 나오면 PER은 한 10배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 성장이 향후 한 5년간 한 30% 정도 나올 거잖아요. 최소한. 그럼 이제 배터리 쪽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나와요. 왜냐하면 대당 탑재 용량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재 쪽도 그거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이 적어도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단의 성장은 한 30%에서 40% 정도 나올 거고요. 그 와중에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익 성장은 한 40~50%씩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이익 성장이 연간 50%씩 향후 한 3년간 혹은 뭐 5년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PER 50배도 충분히 정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 미국의 정책,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갈 거고 향후에 유지가 될 거냐가 지금의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게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멀티플이 뭐 PER이 50배인 상황에서 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새 배터리 업체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 세계 업체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할까 또는 뭐 어떤 뭐 강약, 장단점 요걸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3사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LG화학부터 보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일반적인 성장 산업에서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캐파 비교를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LG화학이 한 100기가 정도 되는 캐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SDI가 한 30, SK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3사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만큼 LG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투자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시켜서 그 상장 자금을 통해서 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또 자동차 OEM들과의 협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과 직접 JV를 설립을 해서 네.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하고 가장 또 최근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네. 한국 3사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예. SK이노베이션도 조금 후발주자기는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확대한다라는 전략 하에서 네. 워낙 이제 후발주자니까 기존의 점유율이 낮았는데 원래 한 뭐 2, 3%밖에 안 되던 점유율이 지금 올해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한 7, 8%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올리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고객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차와의 협업이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SK 이노베이션이 현대차와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네. 일단 협력을 현대차가 이 자동차 OEM들 중에서는 폭스바겐과 거의 비슷하게 이 전기차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OEM들 중에 의외로 현대차, 폭스바겐 제외하고는 이 전기차 준비가 많이 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에게 지금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거는 여전히 LG화학이고요. 예. 이제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팔기 시작하는 게 올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올해부터 돌아가기 네, 때문에 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일단 1차는 SK이노베이션이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증가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3차 프로젝트 응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도 SK이노베이션은 참여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네. 투자도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SDI는 이 두 개 업체가 굉장히 다르죠. 지금 캐파가 크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년이 30인데 이제 올해 아마 한 40기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투자 자체가 보수적이고 네. 항상 얘기를 하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CFO님이나 이제 그 영업상의 전략을 제시할 때 얘기하는 방법이 이제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겠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거고 그 수주에 기반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캐파를 확보해 놓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사 간의 전략은. 아까 저 LG 이제 화학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이게 올해 뭐 어찌됐건 IPO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얼마나 뭐 공모가 많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떤 뭐 시장에 이제 앞으로 더욱 뭐 자금을 확보하니까 뭐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배터리 시장에 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로 상장을 해서 이제 IPO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자금 조달 때문이었고 네. 그래서 최소 1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데 10조 원 정도면 한 120기가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예. 보통 이제 10기가에 한 15만 대 정도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예. 기가 15만 네, 대. 10기가에 15만 대. 10기가에 그러면은 15만 대. 한 뭐 100기가라고 하면은 이제 한 150만 대 정도고 네. 한 뭐 120기가 정도 하면 뭐 180만 대 정도 180만 됩니다. 대.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순수 전기차 기준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꽤 많은 양이죠. 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내년 중에 상장을 해서 한 5년 내에 계속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한 연간 한 100만 대 후반에 전기차를 대응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배터리 캐파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0기가가 있습니다, LG화학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략 한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만 봐도 한 300만 대 정도 되는 물량을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이러한 로드맵화에서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상장은 이제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배터리만 하는 업체가 따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LG화학 사업부 내에 묻어 있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따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상장사니까 이제 예, 예. 공시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OEM들의 가격 압박이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가격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오픈이 되는 회사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 너네 그 정도 마진은 너무 과하다. 이제 좀 가격 압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갈 수가 있죠. 네. 중장기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 네. 이 회사가 다른 기업들,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워낙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리딩 업체들, 예를 들어서 LG화학, 파나소닉, 그리고 뭐 SDI 요 정도 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디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후발주자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들 업체가 분명히 이제 앞서 있죠. 그래서 실제 요 상위 6개 업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 상위 6개 업체의 점유율이 거의 80%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이들이 많이 먹고 있고 네. 그 먹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격차는 있는데 다만 그 탑 티어들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누가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LG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 배터리를 분사하는 걸 보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야, 좀 괜찮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네. 이런 또 다른 지금 말하자면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가 물적 분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럴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궁금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할할 가능성이 그래요?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고요.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SK이노베이션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정유 사업과의 뭔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다가 네. 또 워낙 그 SK이노베이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적자가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이 90배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유 사업이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수요도 안 좋고 지금 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게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네.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획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의 스탠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스탠스 자체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에 대한 니즈도 덜하고 만약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SDI는 그래도 나름 좀 다른 요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기존 본업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SDI를 비교를 해보면 정유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SK와는 달리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원통형 전지라든지 아니면 OLED 소재, 편광 필름 이런 이제 소재, IT 소재 분야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 기존의 본업이 탄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한 15%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지분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4조에서 6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면 그래도 지금 연평균 투자가 삼성 SDI가 한 1조 초반이기 때문에 꽤 많은 물량의 캐파를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상장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DI는 분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하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습니까? 각각의 회사들 갖다 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가 있는지 아니면 뭐 ETF라고 그래서 또 배터리 업체 전체를 또 묶어놓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 새 업체를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3사 간의 우선순위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수익성도 아직은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해보고 이 두 개사 간의 우선순위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초기부터 요 리튬이온 전지 시장을 끌어왔던 회사들이고 둘 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뭐 매달 요번 달은 누가 난지 뭐 다음 분기 뭐가 난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1년 수익률을 보면 둘 다 거의 비슷하게 17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분기의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2분기 때는 SDI만 좋고, 뭐 3분기에는 뭐 LG화학만 좋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년 시계를 놓으면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둘 다 좋았던 거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방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탑5 안에 2개 업체가 우리나라 회사로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 간의 우선순위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누가 더 낫다라고는 정말 뭐 판단하기 어려워서 뭐 두 개 다도 좋고 혹시나 이제 그래도 좀 뭐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보자면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혼자 막 튀고 하나가 소외된다 그러면 그 소외되는 거 사면 또 결국에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SK는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게 작년에 LG화학 SDI가 170% 오를 때 SK이노베이션은 한 30% 상승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정유 비즈니스가 좀 발목을 잡았고 특히나 배터리 쪽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느리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작년에 덜 올랐으니까 올해는 SK다라고 해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뭐 첫날인가 바로 상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달간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이 정유 쪽은 저희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분의 뷰를 들어보면 참 뭐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SK이노베이션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회계나 재무 쪽을 보는 입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업사이드가 크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제 좀 정성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고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SK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나는 빠져도 더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SK도 뭐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LG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별도의 배터리 회사가 이제 세워진다면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승계가 좀 돼요? 아니면 아예 또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했으면은 비율만큼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기존 LG화학 주주는 LG화학 지분 주식만 갖고 있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신규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 LG화학이 지분을 처음에는 100%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LG화학을 통해서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올랐군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상장을 시킬 거고 그 따로 상장을 시킬 때는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을 시킨 다음에 요 100% 지분 중에 일부를 팔면서 그 자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분율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항의들이 있었죠. 근데 뭐 이 신설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훼손되는 지분율보다는 애초에 이제 그 이익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다라고 봤었던 거죠. 문제는 그 주주 가치가 얼마나 희석될 것인가에 그 비율일 텐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LG화학 주식이 지금 뭐 100만 원도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많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상장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뭐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얼마에 일단 상장을 시킬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분 희석이 몇 %가 될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그 밸류 체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일단 이 소재들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이제 4대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은 이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핫한 게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는 전자와 리튬 이온의 이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 양극과 음극의 구성 물질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양극과 음극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양극재에는 리튬 산화물,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니켈 등으로 구성된 리튬 산화물이 들어가고요. 음극재에는 일반적으로 흑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성 물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때 통과하는 통로가 전해질인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전해질을 오갈 때 리튬 이온만 통과하고 다른 불순물은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막을 중간에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 즉 이제 배터리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양극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핫하죠. 네. 기술 변화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여러 이제 국내 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소재 영역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럼 각 그렇습니다. 소재들을 갖다가 별도 회사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직접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 이렇게 본인들의 사업부를 통해서. 근데 그 회사를 또 따로 떼어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4대 소재 시장은 개별 별도 회사들이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분리막 정도는 SK이노베이션이 하다가 이제 따로 분할시키고 하고 있고, 양극재는 한 30% 정도를 셀메이커들이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그리고 음극재 쪽을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재 부품, 배터리에서 이 회사들도 이제 그 국제 경쟁력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네. 또 이쪽에 그 회사들도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뭐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올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DI랑 LG화학이 작년에 한 170% 올랐는데 양극재 회사들 작년에 거의 200% 이상씩 올랐거든요. 더 올랐네요. 더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고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내 소재 업체들은 전체 매출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국내 3사에게로 가요. 방금 말씀드린 양극재 회사나 분리막 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매출 비중이 그냥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치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만약에 국내 3사가 글로벌 탑5 안에 못 들어가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국내 소재 업체들이 좀 한계가 있을 텐데 이 글로벌 탑5 안에 국내 3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재 업체들은 제일 잘 나가는 형들에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형들이 잘 나가는데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요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큰 회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소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잘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양극재 국내 업체들, 음극은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제철 공정상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흑연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잡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또 음극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만 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그래서 음극재 쪽은 추가 증설을 하진 않고 양극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모두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력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 업체들의 소재를 국내 셀메이커들이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썼다가 문제됐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품질 퀄리티는 아직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이미 이제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소재를 많이 공급하는 소재 회사들도 당연히 탑티어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시장 점유율이 1위냐?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 양극재 시장에서는 유미코어라고 하는 벨기에 회사가 점유율 1위 회사였고 지금도 여전히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미코어 주가가 물론 좋았지만 한국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MS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유미코가 제일 높지만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던 양극재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3사와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그런 거를 더 좋아하죠. 후발주자가 튀어오르는 것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뭐 아까 LG화학,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네. 이제 뭐 배터리 직접 만드는 기업에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소재 부품 회사들도 좋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뭐 소재 부품 회사는 거의 뭐 배에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런 그 소재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면 확실히 공급할 부분이 딱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배터리 기업은 뭐 테슬라에 갈지 뭐 어떤 약간 뭐랄까 좀 복잡한 반면에 네. 공급 체인이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쪽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네. 굳이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래도 배터리 셀 메이커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재들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계속 갈 텐데 이제 셀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동안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흑자 구조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CATL이 이미 영업이익률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보조금 때문이고 네. SDI나 LG화학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하면서 10년간 적자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번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이제 거의 BEP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매출 성장보다 이제 이익 성장률이 좀 더 가파를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성장하는 와중에 마진율이 더 올라가니까 네. 이제 이익 그로스는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셀메이커들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 소재 업체들은 이미 마진이 양극재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5에서 8%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분리막하는 회사들은 뭐 1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는 더 높아지긴 좀 힘들어요, 마진이. 네, 그래서 이미 마진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잘 벌 거고 그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고 주가가 좋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오늘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그 전기차에 좀 약간 국한해서 저희가 여쭤보긴 네네. 했지만은 보통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네네. 뭐 노트북 그다음에 뭐 요새 각광받는 이제 그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2차 전지가 들어가요. 네네. 배터리가. 그렇다면 전체 포션 중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전체 파이 자체가 약간 좀 그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일단 그냥 업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SDI는 그 소형 전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1위인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전지 내에서 그러니까 삼성 SDI 전체 매출에서 소형 전지 매출이 한 40% 정도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원통형 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그 원통형 전지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전동공구입니다. 전동공구의 그러니까 파워툴이죠. 예, 전동공구의 원통형 전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요 전지 시장에서 그 전동공구 전방 시장이 전동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못지않게 최근에 많이 트는 게 이 모빌리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보이는 이 이제 전동 모빌리티죠. 예. 그래서 그쪽 시장이 유럽에서 최근에 커지면서 삼성 SDI 요 소형 원통형 전지 실적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개화하지 않은 시장이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 자체의 규모를 추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그게 뭐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몇 %다라고 하기도 조금 기준점이 좀 모호합니다. 일단 생각보다 전기차 배터리도 물론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파이는 제일 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생각보다 요 아직 그 개화하지 않은 시장, 뭐 이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이런 이제 코인셀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죠. 이런 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쪽은 또 마진이 좋기 때문에 셀메이커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 궁금해서 입장에서는 여쭤본 건데요. 대략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돼요. 이렇게 전기차 쪽이 SDI는 그렇습니다. SDI 는 절반, 전체 전지 매출이 전사 매출에서 한 80%인데요. 소형 전지가 한 절반, 중대형 전지가 절반이고 그 중대형 전지의 중대형 전지에 또 전기차가 80%가 전기차고요. 나머지 20%가 ESS 정도. 예. ESS입니다. ESS가 많구나.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삼총사 일단 그 우리 김현수 연구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전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